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5장 소크라테스의 비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둘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라.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네 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라. 가능하면 아니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라. 오버스트릿 교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라는 반응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장애물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그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가 나중에 아니요 라는 반응이 경솔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자존심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일단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 말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을 솜씨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은 내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럼으로써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을 작동시킨다.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도 같다. 일단 한 방향으로 공을 쳐서 전진시키면 나중에 방향을 바꿀 때 힘이 들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튀게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패턴은 명확하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라는 말을 하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 분비기관, 신경괴, 근육을 포함한 그의 몸 전체가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잠깐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눈에 띌 정도로 몸이 움츠러들거나 혹은 움츠러드는 기미를 보이게 된다. 요컨대 신경 근육계 전체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오히려 몸을 앞으로 움직이며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네 라는 대답을 좀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 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무시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듯하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만일 그 진보주의자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진보주의자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경우였다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어떤 학생에게 혹은 고객에게 아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처음부터 아니요 라고 말하게 한다면 그 뻣뻣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너무도 많은 지혜와 성인이나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뉴욕시 그리니치 저축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이러한 네 방법이 아니었다면 확보할 수 없었을 고객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분은 계좌를 개설하러 오셨죠.
저는 그분이 써 넣어야 할 서류를 드렸습니다. 몇몇 질문은 흔쾌히 답을 주시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딱 잘라 대답을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이 장래 예금주께 은행에 이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못 해드린다고 했겠죠. 예전에 바로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당연히 그런 식의 최후 통첩을 하면 제 기분은 좋았죠.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요. 은행의 규칙과 규정은 위반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사업상의 이익을 주려고 은행에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물며 그분들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드릴 수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센스를 조금 더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행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말해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처음부터 내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제시하길 거절한 정보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법적인 자격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돈을 이체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혹시라도 고객님 사망 시에 저희가 실수 없이 제재하지 않고 고객님이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금 그분은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분의 태도는 누그러지고 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죠. 은행을 나서기 전 이 젊은 분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수령인으로 지정한 신탁 계정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였죠.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네 라는 말을 하시다 보니 그분은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는 완전히 있고 제가 제안 드린 대로 모든 일을 즐거운 기분으로 해 주셨습니다. 아테네의 잔소리꾼이라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맨발로 다니고 머리가 벗겨진 40세가 되어 19세 소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의 명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 인류의 사유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죽은 지 23세기가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언쟁으로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관계에 능숙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 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끝없이 많은 동의를 받아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결국은 상대방이 바로 몇 분 전에 격렬하게 비판했던 결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픈 기분이 든다면 맨발의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상냥하게 질문을 던져라. 내 반응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져라. 중국에는 동양에 변하지 않는 오랜 지혜를 담은 속담이 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오랜 문화를 지닌 중국인들은 5,000년씩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리고 이 깊은 통찰을 얻은 것이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5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5.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라고 말하게 하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